하지만 이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바로 취등록세의 마법인데요. 안녕하세요. 가이퍼 번역기의 차파고입니다. 오늘 번역해드릴 가이퍼는 현대의 2020년형 더 뉴 그랜저 2.4 하이브리드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3,669만원이고요. 가솔린 2.5 대비 375만원 더 비쌉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38kW 모터는 마력으로 환산 시엔 51마력에 20토크 정도 되는 모터입니다. 이 정도 힘이면 주차장에서 차를 빼거나 서행할 때 정도로는 엔진의 도움 없이 충분히 차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2500cc나 3000cc와는 다르게 하이브리드에는 내비게이션 기반 크루즈 컨트롤을 넣어줍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나 구간 단속 카메라, 고속도로, 곡선 구간의 상황에 맞게 차량의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가격표 오타 아닌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속도를 조절한다는 게 생각해보면 또 안 될 것도 없더라고요. 어차피 오토 크루즈 기능은 들어가 있는 상태고 내비게이션에서 보내주는 정보에 따라 속도 조절만 ECU가 관여하면 되니까요. 국내 도로 상황이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기에 편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멍청하게 과속 단속 카메라 못 보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 외 옵션들은 그랜저 2.5와 비슷하니 상세 옵션이 궁금하신 분은 그랜저 2.5 번역을 참고해 주시고요. 프리미엄 트림 단점입니다. 저 솔직히 모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습니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공차 중량 1380kg에 32kW 모터입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공차 중량 1675kg에 38kW 모터죠. 아이오닉이 1kW당 43.1kg을 담당하고 그랜저는 1kW당 44kg을 담당하는데요. 아이오닉의 모터 파워가 약하긴 하지만 공차 중량이 더 가볍기 때문에 모터가 부담하는 하중도 훨씬 적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차 중량과 모터의 파워를 머리 아프게 숫자로 나눠가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이브리드의 경우 차량의 무게에 비해 모터 파워가 충분하지 않다면 결국 악셀링을 조금만 깊게 해도 바로 엔진이 켜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하이브리드는 한 시속 30km까지는 전기 모드로 가고 그 이후부터는 엔진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아닙니다. 엔진이 켜지는 시점은 속도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가속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시속 120이라고 해도 내리막길이고 뒤에서 바람이 분다면 엔진은 켜지지 않아요. 반대로 시속 30이라고 해도 오르막길이라면 엔진은 켜집니다. 중요한 건 모터의 파워에 따라 엔진의 온오프가 결정되는데 지금의 38kW 모터는 그랜저 하이브리드에겐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엔진이 좀 돌면 어떠냐고요? 그럴 거면 하이브리드 뭐 하려고 타나요? 하이브리드는 엔진 안 돌리는 재미로 타는 겁니다. 차라리 아예 눈치라도 안 보게 EV 모드라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는 특이하게 하이브리드엔 EV 모드 안 만들어주네요. 이왕 준대형 하이브리드 만드는 거 과감하게 아이오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들어있는 44.5kW 모터를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모터는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모터라도 약하면 배터리라도 커야 되거든요. 1.76kW 배터리 들어갑니다. 배터리가 커지면 차가 무거워서 연비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 네, 아닙니다. 제가 그랜저 하이브리드에게 바라는 배터리량은 무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처럼 8kW 그 정도로 원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 지금의 2배인 한 3kW 그 정도만 넣어줘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기 모드만으로도 한 10km는 서행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1.67kW 배터리면 전기 모드로 잘해봤자 한 5km 갈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5km 정체되는 도로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체길을 전기 모드로 조용히 잘 가고 있다가 배터리가 다 닳아서 배터리 충전을 위해 엔진이 켜져버린다면 그 순간 기름 아까운 건 둘째치고 엔진 때문에 오는 소음과 진동이 정말 불쾌할 겁니다. 현대는 제발 하이브리드 배터리량 좀 늘려주세요. 진짜 많이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 3kW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랜저 2.5와 3.3은 8단 자동 변속기인데 하이브리드는 뜬금없이 6단 자동입니다. 아니, 그거 미션 아껴서 얼마나 아껴진다고. 왜 갑자기 6단인가요? 아하, 하이브리드는 고속 운행을 자주 안 하니까 8단 자동 변속기가 필요 없다고요? 아니요. 하이브리드는 뭐 시내만 운전하나요? 고속도로 올라갔을 때도 생각해서 8단 자동 변속기 넣어줬어야죠. 마지막으로 아이오닉에 들어가 있는 패들 시프트 회생 제동이 그랜저 하이브리드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패들 시프트로 회생 제동 단계 조절하며 브레이크 잡는 재미가 꽤 쏠쏠하거든요. 거기에 회생 제동을 자주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브레이크 패드와
브레이크 라이닝을 안 쓰게 됩니다. 그러면 유지비도 적게 들어서 좋겠죠. 하지만 이번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그냥 껍데기만 바뀌었지 이런 회생제동 패들 시프트 같은 거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현대님, 이제 시대는 친환경의 시대입니다. 이왕 페이스리프트 하는 거 엔진만 바꾸지 말고 하이브리드에 특화된 이런 좋은 기능들도 좀 팍팍 넣어주세요. 프리미엄 초이스 트림입니다. 3,743만원이고요. 프리미엄 대비 74만원 올랐습니다. 가솔린 2.5 대비해서는 375만원 올랐습니다. 파워트레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2.5 프리미엄 초이스와 옵션 동일하고요. 주목할 만한 옵션은 통풍 시트와 전동식 트렁크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익스클루시브 트림입니다. 4,012만원이고요. 프리미엄 초이스 대비 269만원 올랐습니다. 가솔린 2.5 대비해서는 331만원 더 비쌉니다. 파워트레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옵션 다 똑같고요. 주목할 만한 옵션은 프리미엄 트림에선 돈 주고도 넣을 수 없는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운전석 쿠션 익스텐션, 동승석 워크인 스위치, 후측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 뒷좌석 커튼 들어옵니다. 캘리그래피 트림입니다. 4,489만원이고요. 익스클루시브 대비 477만원 올랐습니다. 가솔린 2.5 대비해서는 381만원 더 비싼데요. 특이사항은 캘리그래피만의 디자인 옵션들인데 외장에는 18인치 스퍼터링 알로이 휠과 각종 크롬 몰딩, 발수 적용 압도어 유리, 내장에는 뒷좌석 스웨이드 목베개, 고급 카매트, 인조가죽 감싸기 크래쉬 패드, 인조가죽 감싸기 콘솔 어퍼, 반펀칭 가죽 감싸기 스티어링 휠, 퀼팅 인조가죽 감싸기 도어 트림, 퀼팅 나파가죽 시트, 리얼 알루미늄 도어 트림 가닛이 들어옵니다. 한 가지 신기한 건 2.5에 없는 후방 주차 충돌 보조 들어오는데요. 후진 시에 보행자나 장애물이 있을 경우 운전자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차량의 제동을 제어하는 주차 안전 시스템입니다. 이게 왜 하이브리드와 3.3에만 들어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잘된 일이죠. 오늘은 2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혼자 타기 위해 최대한 저렴한 차가 필요하신 분은 3,669만원 프리미엄 초이스만 넣어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랜저의 프리미엄 초이스는 74만원이라는 가격으로 앞좌석 통풍 시트와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골라서 넣어줘야 됩니다. 또한 프리미엄 기본업 자체도 전자석 열선 시트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풀 LED 헤드램프와 하이패스, 12.3인치 내비게이션까지 있기 때문에 다른 옵션은 안 넣어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3,669만원짜리 1번 조합이 앞으로 설명드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4가지 있습니다. 바로 12.3인치 계기판과 앰비언트 무드램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 없는데요. 이것들 뭐 굳이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죠. 웬만한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프리미엄 초이스에 플래티넘, 현대 스마트 센스 1 추가하셔가지고 3,860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번 조합 대비 191만원 올랐습니다. 플래티넘에 12.3인치 계기판과 앰비언트 무드램프,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까지 들어옵니다. 88만원이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 넣자니 너무 눈에 확 들어오는 옵션들이죠. 전부 다 운전하는 내내 보게 되는 기능들이니 아낄 필요 없이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를 달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사각지대 경고장치 들어옵니다. 108만원으로 가격은 좀 비싼 편이긴 하지만 사각지대 안전도 챙기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정체길에서도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한 기능이기 때문에 넣고 나서 사용하다 보면 그래도 돈 들여서 넣길 잘했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3,860만원짜리 2번 조합이 앞으로 설명드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4가지 있습니다. 바로 후미 방향 지시 등 LED,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서라운드 뷰 모니터 없는데요. 이런 것들 없어도 운전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습니다. 풀옵션에 가까운 조합을 원하시는 분은 익스클루시브에 플래티넘, 현대 스마트 센스 3, JBL 사운드 시스템 추가하셔가지고 4,252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번 조합 대비 392만원 올랐습니다. 그랜저답게 차를 타려면 일단 프리미엄 등급은 있고 익스클루시브에서 조합해야 합니다. 뒷좌석 이중 접합 차음 유리와 운전석 메모리 시트,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뒷좌석 커튼은 아랫등급에선 돈 주고도 넣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자세한 설명은 그랜저 2.5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79만원짜리 인테리어 디자인은 따로 추천하진 않았지만 만약 넣고 싶은 분이라면 가성비는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2.5에서 디자인 플러스는 19인치 알로이 휠과 미쉐린 타이어를 추가해서 103만원이었지만 하이브리드는 휠 같은 거 빼고 담백하게 실내 가죽 질감 업그레이드만 신경 쓰는 옵션이거든요. 어차피 하이브리드는 휠이 커질수록 생각보다 연비가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굳이 돈 내고 휠을 키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익스클루시브 풀업을 하느니 캘리그래피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익스클루시브에 플래티넘, 현대 스마트 센스, JBL 사운드 시스템, 인테리어 디자인하면 딱 4,331만원입니다. 캘리그래피가 4,489만원이니까 158만원의 가격 차이가 나죠. 이 158만원에
뭐가 더 들어있나 확인해보니 일단 외장에는 캘리그래피 전용 18인치 스퍼터링 알로이 휠과 각종 외장 디자인, 발수 적용 압도 율이 들어옵니다. 뭐 이 정도만 가지고 158만원이다? 싶으면 솔직히 그냥 무시하고 익스클루시브 조합하는 게 낫죠. 그런데 운전자가 매일 만지고 보게 될 내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뒷좌석 스웨이드 목베개, 고급 카매트, 인조가죽 감싸기 크래시 패드, 인조가죽 감싸기 콘솔 어퍼, 반펀칭 스티어링 휠, 인조가죽 감싸기 도어 트림, 퀼팅 나파가죽 시트, 리얼 알루미늄 도어 트림 가니쉬까지 들어옵니다. 딱 보시면 이 퀼팅들이 특히 눈에 띄죠. 2.5에서의 조합과 마찬가지로 그랜저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에는 퀼팅으로 된 부분 하나 없는데 캘리그래피는 시트뿐만 아니라 도어 부분까지 죄다 퀼팅입니다. 특히 센터 페시아 윗부분과 좌우 사이드 판넬에 가죽이 감싸지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이렇게 외장 내장 다 바뀌는데 158만원? 좀 고민되죠. 하지만 우리 행복 회로를 한번 돌려봅시다. 158만원을 36개월 할부로 녹인다 생각하면 월 4만원 밖에 차이 안 납니다. 기름값 아낀 걸로 내장 업그레이드 생각하고 캘리그래피 가도 되겠죠. 캘리그래피 풀옵션은 얼마일까요? 캘리그래피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하셔가지고 4,587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3번 조합 대비 335만원 올랐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기능으로서의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온갖 부분에 가죽이 둘러지면서 도어와 시트에 퀼팅 패턴 들어갑니다. 누빔으로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죽이 잘 늘어나지 않고요. 적당히 관리만 잘 하시면 초기 컨디션 그대로 차를 살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에 반펀칭 가죽이 적용되면서 홈커버에 가죽이 둘러지는 것도 실내 감성 업그레이드에 큰 역할을 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비싸긴 하지만 운전하는 내내 보는 기능이기도 하고 사각지대의 차량의 유무, 차선 유지 보조와 차선 이탈 보조 기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넣고 나면 만족감이 높습니다.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적당히 옵션을 원하시는 분은 3,669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이 정도만 돼도 웬만한 옵션은 다 있죠. 하지만 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실내 기능이 중요하다 싶으신 분은 191만원 더 주시고 2단계 3,860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그랜저 익스클루시브를 포기할 수 없다 싶으신 분은 392만원 더 주시고 4,252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이 정도만 돼도 기능으로는 완전 꽉 차있죠. 하지만 4,200만원이나 주고 그랜저를 사느니 그냥 풀옵션을 사겠다 싶으신 분은 335만원 더 주시고 4번 조합 4,587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무리 비싸도 3번 조합에서 멈출 것 같은데요. 그랜저의 하이브리드는 유류비 절감의 목적보단 조용한 전기 모터 파워트레인의 장점을 생각하고 사는 차이기 때문에 그런 차에 뒷좌석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안 들어오는 건 넌센스죠. 제가 산다면 3번 조합으로 살 것 같습니다. 그랜저 3가지 엔진들 주유비 비교해보겠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1km 운행 시 96원이 소모되고요. 3만 km 운행 시 287만원의 유류비가 발생합니다. 그랜저 2.5와 비교해보면 3만 km당 110만원을 덜 쓰고요. 3.3과 비교해보면 3만 km당 190만원을 덜 쓰죠. 그러면 그랜저 3.4 가격 비교해보겠습니다. 와, 진짜 하이브리드 그랜저가 3.3 그랜저보다 약 100만원씩 더 비쌉니다. 2.5보다는 300만원 더 비싸고요. 렉 구동형 파워 스티어링도 없고 8단 자동 변속기도 아니고 엔진도 달고 다른 2.4 엔진밖에 안 되는데 코딱지만한 배터리에 모터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비싸게 판다니 정말 너무하네요. 하지만 이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바로 취등록세의 마법인데요. 차량 가격 안에 취등록세를 녹이고 나니 희한하게도 3.3보다는 가격이 약 50에서 100만원 정도 싸졌고 2.5와는 300만원 가격 차이에서 200만원 가격 차이로 줄어듭니다. 자, 이 상태에서 3년 6만 킬로를 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값과 세금을 포함해서 생각해보면 3.3과의 차이는 약 500만원으로 벌어지고 2.2와는 거의 비슷한 가격대로 내려옵니다. 이 상태에선 앞으로 타면 탈수록 하이브리드가 2.5보다 유지비가 덜 들겠죠. 게다가 시내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보다 더 이득을 많이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가 시내 연비에 더 강하기 때문이죠. 이로써 차파고의 가격표 번역은 끝났습니다.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